승민 뭐예요? 저요? 저 포트폴리오 짜고 있는데요. 아, 어플 개하는 거 있는데. 안녕하세요, 벅꿈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어플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광고 아니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어플은 펀드 솔루션이라는 어플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그냥 펀드 매수하는 어플이 아닐까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이 속에는 자산 배분 투자자로서 우리가 활용할 만한 좋은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그걸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펀드 솔루션은요, 삼성 자산운용이 만들어 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웹사이트를 통해서 각 증권사의 PB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고객 관리를 할 때 나름 잘 활용하고 있었고요. 제가 책에서도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이 웹사이트를 이용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그게 직원용이 아니라 이렇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어플로 출시가 돼가지고요, 소개드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삼성 자산운용이랑은 제가 많은 콜라보를 하고 있지만요, 이 영상은 순전히 자체 리뷰 영상입니다. 광고 아니에요. 플레이스토어에서요, 이렇게 검색창에 펀드 솔루션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여러가지 어플들이 나오거든요. 파란색, 녹색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다른 거는 직원용이고요, 이 핑크색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어플입니다. 자,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오면 회원가입을 하고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넘어가게 되는데요, 제 생각에 그 카카오 로그인 하나만 넣어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고요. 들어오면 기능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많이 업데이트가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중에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능은요, 여기 왼쪽 아래에 나의 펀드를 누릅니다. 조금만 내려보시면 나의 포트폴리오라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걸 눌러보면요, 나오는 바로 이 화면입니다.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에다가 입력해 두고 수익률이나 이런저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서비스입니다. 자산 배분 투자자라면 주식, 채권, 금, 달러, 배당, 리츠 이런 다양한 자산들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포트폴리오 관리를 할 수 있는 곳이 사실 없거든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 서비스가 너무 필요했는데 보통은 없어가지고 엑셀로 별도의 관리 시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죠. 그런데 이 펀드 솔루션이라는 어플 속에서요,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너무 좋죠. 사용 방법은 간단해요. 자, 나의 포트폴리오 만들기를 누릅니다. 자, 눌러서 이름을 지어볼게요. 제가 실제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름은 공인포트로 지어볼게요. 그리고 메모, 성투기원. 자, 성투를 기원하는 포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이미 설계, 다음.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자산군들을 하나씩 고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팁이 하나가 들어가요. 삼성 자산운용이 만들어 놓은 펀드 어플이잖아요. 그래서 삼성계 쭉 뜨는데요, 여기서 이걸 누르면 온오프로 돼 있거든요. 끄면 그냥 다 나옵니다. 모든 ETF가 다 나와요. 너무 좋죠. 제가 이 어플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사 상품만을 많이 보거나 그것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 제한을 풀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볼 수 있게 열어놨어요. 쓰고 있다 보면 이게 어디서 만든 어플이지? 그런 걸 전혀 잊게 만드는 그런 포용력을 보여주는 어플입니다. 자, 검색. 자,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채권인데요, 채권은 가장 무난하게 국고채 3년물로 담아 보겠습니다. 국고채 3년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ETF를 찾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개가 나오네요. 그 중에 KB스타를 포함을 시켰고요. 자, 채권을 담았으면 그 다음은 금을 담아 보겠습니다. 전체 펀드로 되어 있고 금은 골드로 검색하면 나오겠죠. 일반 펀드도 나오니까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ETF로 바꿔줍니다. 아무래도 ETF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죠. 자, 골드 ETF는 많이 없거든요. 자, 이렇게 나오고 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레버리지는 빼고 요거를 담아보겠습니다. 자, 타이거 골드 선물. 자, 금을 담았습니다. 금을 담았으면 그 다음은 달러를 담을 차례입니다. 달러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ETF를 고르면 미국 달러 선물 이렇게 금방 찾으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담아보겠습니다. 달러를 담았으면 그 다음은 배당을 담을 차례죠. 고배당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ETF를 검색하면 됩니다. 이번에도 ETF로 검색할게요. 자,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렇게 인프라 펀드까지 같이 담을 수 있는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 요걸 담겠습니다. 배당을 담았으면 국내 주식을 담겠습니다. 자, 국내 주식은 제가 주로 담고 있는 거는 코세프를 담고 있는데요. 자, 코세프 200 TR 지수를 담겠습니다. 코세프 200 TR 토탈 리턴 되어 있죠. 자, 국내 주식을 담았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주식을 담아볼게요. 자, 해외 주식은 S&P를 담거나 나스닥을 담거나 뭐 다우를 담거나 원하는 시장을 자유롭게 선택해 주시면 될 거고요. 저는 S&P를 담아 보겠습니다. 자, S&P 500. 자, S&P 500을 추종하는 그런 ETF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저는 이 중에서 현물을 활용하는 한투의 킨덱스 S&P 500 담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자산군들을 쭉 담았고요. 이제 비율을 설정해 주면 됩니다. 자, 제가 활용하고 있는 비율대로, 자, 채권은 30%, 그리고 금은 20%. 자, 금을 20%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를 10%, 달러 10%. 자, 다음은 배당은 15%, 그리고 국내 주식은 15%, 그리고 미국 주식은 10%입니다. 자, 이렇게 쭉 담으면 100% 딱 나오죠. 그리고 다음.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을 때 이 포트가 가지는 연평균 기대 수익률은 6.2 정도가 나오는 포트인 겁니다. 상당히 보수적이죠.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가 가지는 변동성은 23% 수준입니다. 이게 보통 이게 이렇게 높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데이터들은 직전 3개년을 가지고 옵니다. 3개년을 가지고 오니까 작년에 엄청난 변동성이 있었죠. 그래서 원래 제가 이 기능들을 웹사이트에서 사용을 했을 때는요, 기대 수익률은 높이고 변동성은 낮춰서 내가 짊어지는 리스크 대비해서 높은 수익률을 만드는 것이 이제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일이었는데요. 사실 지금은 어떤 포트를 짜도 이게 엄청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낮아질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저의 포트폴리오는 이런 비중들을 가지고 있고요. 좀 더 자세히는 그 각 자산군들이 어떤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차트로도 보여줍니다. 자, 2번이 제일 끝에 있네요. 2번이 뭐죠? 네, 국내 주식입니다. 국내 주식이 변동성도 가장 크고 기대 수익률도 가장 큽니다. 그럼 가장 낮은 거 6번이 뭘까요? 6번은 채권이네요. 채권은 모두 낮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한 후에, 자, 이런 비중 내역요, 확인한 후에 포트폴리오 저장을 누르면요,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장된 포트의 수익률을 우리가 저장한 순간부터 계속 체크를 해주거든요. 자, 이 수익률 반영은 하루가 지나면 된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연구 포트도 있거든요. 영상에서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연구 포트, 요거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아 가지고요, 이렇게 수익률 차트도 보실 수 있어요. 되게 좋죠. 여기 보면 수익률 지표도 볼 수 있고요. 기간별 수익률도, 와, 참 좋은 기능 많이 들어갔네요. 자, 그리고 투자 비중, 심플하죠.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 채권, 금, 현금을 4분의 1씩 담는 포트입니다. 구성 종목 눌러보면요, 이렇게 주식, 채권, 현금, 금, 이렇게 4분의 1씩. 자, 이렇게 성과도 지속적으로 체킹하면서 관리하실 수 있고요. 필요하시면 삭제, 그리고 수정해가지고 내가 만든 포트폴리오가 어떤 비중대로 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추후에 내가 포트 변경을 한다면 여기에서 새로운 포트를 만들어가지고 변경해 가면서 관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포트폴리오 관리 기능입니다. 자, 이 기능의 연장선상에서 딱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나의 펀드를 누르면, 자, 여기서 포트폴리오를 삼성자산운용에 가지고 있는 그런 자체적인 알고리즘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메뉴가 이렇게 나옵니다. 공격적인 거, 중도적인 거, 그리고 보수적인 거 선택할 수 있거든요.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눌러보면 이제 우리들 눈에는 좀 많은 게 비춰지죠. 딱 봤을 때 주식이 대략 80% 가까이 되어 보이네요. 자, 보면, 자, 월드 지수 추종, 그리고 선진국, 금, 미국 리츠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게 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러면 나는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운용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구나, 비교해보고 또는 힌트를 얻거나 이런 걸 차용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죠.
자, 밑에 내려보면 자, 이머징 담겨 있고요. 이머징 선물 통째로 그냥 담겨 있네요. 그리고 채권도 국내 채권들은 어떤 걸 담는지 또는 미국채는 10년물을 담는구나 이런 것도 이렇게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서 엄청 보수적인 거 한번 눌러볼게요. 자, 보수적인 거를 봤을 때는 빨간색이 주식이겠죠. 주식 빼고 나머지 안전 자산들이 이만큼이 차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국내 주식은 심플하게 코스피 200 지수로 했고요. 이머징 쪽이 좀 더 많이 들어있고요. 최근에 선진국들의 주가가 오르는 동안 이머징이 오히려 다소 조용한 움직임을 보였죠. 그래서 이게 좀 더 보수적인 것에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리츠 들어가 있고 골드 이런 채권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만든 것도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삼성이 만들어 놓은 것도 내가 차용해서 쓸 수 있고요. 여기 쭉 내려보면요. 이 포트폴리오를 내가 가지고 와서 그대로 쓸 수도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나의 포트폴리오로 저장하기. 이게 이런 제한이 있네요. 이게 저도 여러 개 만들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이런 제한이 있더라고요. 포트폴리오를 3개까지만 만들어서 쓰실 수 있습니다. 3개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 중에 하나를 없애야겠죠. 자, 제가 엊그제 테스트 해본 걸로 만들어 본 거를 없애보겠습니다. 자, 삭제. 네, 없애가지고요. 2개 남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거를 가장 보수적인 포트를 가지고 와서 저장하겠습니다. 버그가 있네요. 삭제를 하고 2개가 되는데 아직 3개로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하루 지나야 되나 보네요. 버그를 찾았습니다. 고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내가 만든 포트 또는 만들어져 있는 포트를 가지고 와서 내가 지속적으로 체킹하고 활용하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ETF를 누르시게 되면요. 여기 전체 ETF를 누르고요. 우리가 ETF 화면을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요. 네이버 금융에서 나오는 화면을 접근성이 편하니까요. 자주 쓰기도 쓰는데요. 모바일에서는 정말 여기가 정말 잘 돼 있어요. 여기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덱스는 삼성 자산운용에서 만들어 놓은 ETF죠. 이걸 끄면 삼성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이걸 끄면 전부 다 나옵니다. 전부 다 나와요. 우리나라에 있는 ETF가요.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 눌러볼게요. 누르면 이 ETF가 가지고 있는 NAV도 나오고 거래량, 순자산의 크기, 그리고 최근의 수익률, 벤치마크 대비해서 수익률 뿐만이 아니라 이 ETF가 주는 분배금, 지급 현황, 우리 이런 거 다 배웠죠. 괴리율도 나오고요. 이 ETF가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진짜 대부분의 것들이 여기서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PDF. 자, PDF는 우리가 말하는 보통 이 양식의 PDF가 아니고요. 포트폴리오 디파짓 파일이라는 이름인데요. 이 ETF가 그 속에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지칭할 때 PDF라고 부릅니다. 구성 종목이라고 표기할 수 있겠죠. 자, PDF를 누르면 6월 18일에 이 코덱스 건설이라는 ETF 속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냥 다 볼 수 있어요. 건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주로 요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디어 ETF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미디어, 그리고 요거를 꺼주고요. 자, 꺼주면 미디어 몇 개 안 나오거든요. 예. 과연 미디어 ETF 속에는 어떤 게 들어있을까? 두 번째 PDF를 눌러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카카오 28%, 네이버 17%, NC 11%, 넷마블 11% 이런 식으로 들어있죠. 위에 있는 것만 봐도 거의 이 ETF의 성격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돌아가서요. 돌아가면 그냥 첫 화면 나오네요. 다시 미디어. 자, 그리고 전체 상품. 이번에는 요걸 눌러볼게요. 자, 동일한 미디어 같지만 이렇게 PDF를 보면 큰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죠. 아까는 카카오랑 네이버가 상위에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빅히트가 여기는 13%, CGV가 9%, SM이 8% 이런 식으로 상위에 있는 것들만 비교해도 이건 이름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ETF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여기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ETF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ETF에 대한 내용을 보시고 싶다면 저는 여기가 모바일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대부분 모바일에서 이렇게 자세히 보여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을 거예요. 그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다양한 콘텐츠들도 있고 방송들도 있고 다양한 정보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딱 3가지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첫 번째는 이거,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거. 두 번째, 포트폴리오 만들기 어려울 때 참고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세 번째, ETF의 정보를 보는 거. 이렇게 3가지를 소개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나중에 좋은 어플이나 좋은 서비스가 있다면 이렇게 리뷰 영상으로 또 소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어플까지 사용하는 여러분들의 성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